거기에 2,510만원이라는 가격이 K3에 대한 팬심만으로 사기 매우 힘든 상황인 게 K5 1.6 터보의 깡통 트림인 트렌디가 오히려 35만원 더 싼 2,47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2019년형 K3 GT 1.6 터보 5도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GT 베이직 트림입니다. 2,265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4마력에 27토크의 1.6 터보 엔진이 들어옵니다. 셀토스도 같은 1.6 터보이긴 하지만 177마력에 27토크로 약간 스펙이 다릅니다. 같은 엔진임에도 둘의 마력 차이가 이 정도인 이유는 K3 GT가 좀 더 고회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셀토스는 최대 마력이 5,500rpm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반면 K3 GT는 6,000rpm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셀토스의 엔진은 스포츠성보단 효율과 연비에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고 K3 GT의 엔진은 고속주행과 스포츠성에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는 7단 DC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DCT가 울컥거리는 것 때문에 꺼려진다는 분도 계시는데 전 솔직히 아무리 타봐도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에 비해 이게 그렇게 꿀렁거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타기엔 딱히 별 차이점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속에서 약간 멍 때리는가 싶은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단점이 될 만한 변속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멀 K3는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 빔인데 비해 K3 GT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옵니다. 좌우 독립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에 있어선 토션빔보다 더 좋죠. 토션빔도 뭐 세팅 잘하면 승차감이 좋다곤 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멀티링크가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륜의 브레이크는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제동력뿐만 아니라 잦은 브레이크로 인한 페이드 현상에서도 대용량 브레이크가 더 좋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차량과의 거리가 급하게 줄어들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줍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계기판과 소리로 경고하면서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하이빔 보조는 어두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다닐 때 전방에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상향등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남에게는 눈뽕 때리는 민폐를 끼치지 않아서 좋고요. 운전자에게는 어두운 길 맘 편히 밝게 갈 수 있어서 좋은 기능입니다.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은 후방 주차 시 차량의 센서를 이용하여 후방의 장애물과의 거리를 알려줍니다. 삐 거리면 30cm 이내로 좁혀졌다는 이야기니까 조심해야겠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급한 경사로에서 중간에 잠깐 멈췄다 재출발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아도 3초 동안은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놓는 기능입니다. 3초면 재출발하기엔 충분하죠. 외장에는 GT만의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레드 포인트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블랙 유광 사이드 미러 커버가 덮이고요. 차량 옆면에도 블랙 몰딩이 덧대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사이드 블랙 몰딩이 덮이면 차가 좀 더 날렵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긴 하죠. 트렁크 위에 유광 스포일러가 달리고 배기구도 듀얼 머플러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18인치 휠과 타이어죠. 특히 K3 GT의 18인치 휠은 개인적으로 아반떼 스포츠보다 훨씬 정돈되고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달리며 LED 데이라이트 역시 빠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사이드 미러도 LED 리피터 적용되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기능 적용됩니다. 전동 접이 기능까지 추가되니까 매번 차에서 내려 사이드 미러 손으로 접을 필요 없죠. 실내 역시 GT 전용 디자인이 곳곳에 적용되는데요. 시트와 도어 암레스트, 스티어링과 변속기 노브에 스포츠카스러운 레드 스티치가 적용됩니다. 특히 시트의 형상이 일반 K3는 밋밋하게 되어 있는 반면 K3 GT는 골프 GTI스러운 시트 형상이 적용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좀 다른 차를 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앞좌석에는 열선 기능 적용되고요.
D컷 스티어링이 적용되는데, 일단 이 D컷 스티어링이 타고 내리는데 편할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돌릴 때도 뭔가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나서 운전하는 맛이 납니다. 거기에 반펀칭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손에 좀 땀이 나도 덜 미끄럽고 좋습니다. 페달에는 알로이 페달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반 K3는 노블레스 풀옵션을 가도 일반 고무 페달이죠. 하지만 K3 GT의 알로이 페달은 은색으로 반짝거려서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일반 페달에 비해 밟았을 때 덜 미끄러워서 좋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키 꺼내서 문 열고 시동 켤 필요는 없고요. 스티어링은 틸트 앤 텔레스코픽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앞뒤 깊이와 위아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운전 자세 조절하기 좋습니다. 오토라이트는 외부 상황에 맞춰 라이트를 자동으로 끄고 켜는 기능인데요. 밤 낮뿐만 아니라 터널 진입시나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도 자동으로 켜지니까 편합니다.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에코, 컴포트, 스마트를 선택할 수 있고, 기어봉을 운전자 쪽으로 당겨주기만 하면 바로 스포츠 모드로 진입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스티어링의 토글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처럼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쓰기 힘들 것 같지만 한산한 고속도로에서는 쓰기엔 충분합니다. K3 노멀에는 없는 패들 시프트도 K3 GT에선 기본 등급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변속기에 패들 시프트는 뭐 눌러봤자 한 박자 늦게 기어가 바뀌니까 있으나 마나인데, 듀얼 클러치에선 누르면 바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스포티하게 운전할 땐 좋습니다. GT 베이직 단점입니다. 일단 K3 GT 베이직의 가성비에 대해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K3 GT의 옵션 구성은 1830만원짜리 K3 럭셔리와 비슷한데요. 물론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1.6 터보 엔진이 좀 다르고요. 대용량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K3 전용 실내외 디자인, D컷 스티어링 휠, 18인치 알로이 휠, 뒷좌석 6대석 폴딩 시트와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는 아무래도 K3 GT 쪽이 좀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K3 럭셔리엔 앞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이 더 앞서죠.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이 뭐 1.6 터보 엔진도 좋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좋고 뭐 휠도 이쁘고 뒷좌석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K3 GT가 더 좋을 것 같지만 통풍 시트도 없고 열선 스티어링도 안 되는데 가격 차이가 무려 435만원이나 나는 건 막상 K3 GT를 고르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같은 1.6 터보의 소형 SUV인 셀토스의 프리스티지는 22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옵션은 K3 GT 베이직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K3 GT의 가성비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값을 내릴 수 없다면 옵션이라도 좀 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티어링은 반펀칭의 D컷이긴 하지만 열선 기능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열선 기능을 왜 뺐을까요? 그냥 통 크게 열선 스티어링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지향하는 GT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RMDPS는 들어가 있지 않은 점도 좀 아쉽습니다. 에어컨도 매뉴얼 에어컨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따르고 디자인도 다이얼식이라 좀 덜 이쁩니다. 운전석 창문의 경우 운전석 세이프티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창문을 올릴 때는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생활에선 여러모로 불편하죠. 마지막으로 5도어 모델은 수동 변속기 선택이 안됩니다. 오직 4도어 모델만 고를 수 있습니다. 수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죠. GT 플러스입니다. 2,510만원이고요. GT 베이직 대비 245만원 올랐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는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마주쳤을 때 아슬아슬하게 한쪽으로 바짝 붙여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앞범퍼 지키는 용도로 쓰기 좋으니까 첫 차라면 꼭 있는 게 좋겠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한 번만 당겨도 자동으로 올라가며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닿으면 바로 멈춰줍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일반 프로젝션 램프와는 다르게 하얀 빛으로 빛나며 밝기도 더 밝습니다. 밤눈이 어두우신 분이라면 LED 헤드램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헤드램프 곳곳의 디자인도 디테일하게 바뀌는데요. 특히 4점식 LED 데이라이트의 디자인이 바뀌는데 좀 더 날카롭고 얇게 바뀌어서 샤프한 느낌이 더 좋다고 봅니다. 계기판 가운데 액정도 4.2인치 컬러 액정으로 바뀌고요. 도어에 살짝 무드 조명도 들어오는데 이런 무드 조명은 일반 K3에선 만날 수 없는 부분이죠. 인조 가죽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 앞좌석엔 통풍 시트도 추가됩니다. 통풍 시트가 바람을 불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엉덩이와 등에 땀을 말려주어 좋고요. 겨울철 차가운 스티어링 잡는 거 은근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 손 따뜻하라고 열선 스티어링 기능 들어옵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분이라면 꼭 있어야 하고 여자친구가 있어도 여자친구 손보단 열선 스티어링이 더 따뜻할 겁니다.
뒷차의 사양등에 반응하여 룸미러의 반사 광량을 줄여주는 ECM 룸미러 추가되며 하이패스 기능도 룸미러에 같이 적용됩니다.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은 에어컨 온도만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풍량과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며 좌우 독립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GT 플러스 단점입니다. 245만원이라는 가격 상승폭 대비 확 좋아진 옵션이 별로 없어서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상 전방 주차 센서, LED 헤드램프, 천연 가죽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정도가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에 2,510만원이라는 가격이 K3에 대한 팬심만으로 사기 매우 힘든 상황인 게 K5 1.6 터보의 깡통 트림인 트렌디가 오히려 35만원 더 싼 2,475만원입니다. 근데 K5 트렌디는 깡통이라 옵션에선 훨씬 부족하지 않겠냐고요? 그럼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옵션을 보면 K3에 비해 K5가 정말 아쉽다 싶은 옵션은 전방 주차 센서, 통풍 시트, 스마트 키, 오토 에어컨 정도지만 대신 K5는 앞유리 이중 접합 차압유리부터 해서 오토홀드를 지원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앞서죠. 거기에 K3에 비해 한 스텝 뛰어난 K5의 멋진 디자인을 생각하면 쉽사리 K3 GT를 고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K3 GT에는 10.25인치 크기의 내비를 장착할 수 없으며 드라이브 와이즈를 장착한다고 해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완전 정차 재출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K3 GT는 60만원 상당의 8인치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없는데요.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145만원짜리 유보 내비 크렐 오디오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굳이 유보 내비를 넣을 필요가 있냐고요? 네, 물론 안 넣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가운데 유상하게 박혀있는 이상한 모노 오디오 액정은 아무리 봐도 K3 GT 실내에는 어울리지 않죠. 차값이 2,510만원이라면 최소 후방 카메라가 되는 8인치 디스플레이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